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울산지방법원에 어, 그 301호 법정에서 김판종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어요.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던데 첫 번째 하나, 방청석이 한 100개 정도 되나? 100좌석 정도가, 100좌석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줄이면은 100명도 넘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가자마자, 제 팔을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가자마자, 당신이 허재백이냐, 뭐,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바로 녹취하는 거를 하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조금,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공판 시작 전에,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아니, 저희 쪽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거기에 갔었는데, 그런데 한 분이 거기에서 뭐, 그 단체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좀 들었다고, 거기에서 좀 뭐, 실랑이가 좀 있었는가 봐요. 저는 녹취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취를 하실 줄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뭐 몸싸움 비슷하게 뭐 해사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타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은 소수를 놓고서 그 법정 안에서, 법원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뭐 완전히 뭐 그 좀 기가 차더라고요. 뭐 저보고 제가 그래서 혼자니까 그다음에 우리 쪽은 사람이 적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이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들고 있다가 저는 그거를 껐어요. 그런데 상대는 여럿이서, 특히나 그 이모 씨란 사람이 참 제가 그 이전에도 한번 보긴 봤지만은 아나 무인이고 이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근데 자기도 계속 찍고 있고 촬영 자체를 저는 얼핏 들었던 생각이 동의를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일단은 껐는데 뭐 거기 말고 몇 명이 이렇게 계속 찍더라고요. 그거 다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했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그대로,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정에 방청을 하는 거는, 어, 재판, 3심제로, 삼심 합의체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판사가 있었고, 그러면 그 판사들이 여기에 방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인원을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울수록 그쪽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이 많구나. 그래서 관심도가 커서 많은 그 자리를 다 채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와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냐면은 법,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저보고 위정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차요. 얼마나 무식하면은 제가 정인으로 나서는 것도 아닌데 위정죄를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보고 저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놈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 투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워 들은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워 들은 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이 방청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하지도 않고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유의사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없잖아요. 나도 피해자고, 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은, 돕고서 제가 나중에 피의사실 요지를 쭉 이제 검사가 읽었던 내용,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방청을 하는 숫자가 저 사람은 뭐 다른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은 또 김판종의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올라가자마자 그랬던 사람이 제 팔을 끌고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 있었고 그런 중에 제가 거기에서 아프더라고요. 이 막 팔이 졌는지 뭐 하여튼간에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법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 진단서를 끊어왔어요. 제가 구미까지 와가지고 그냥 일반 보험으로 뭐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뭐 진단서를 끊으라 지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바로 울산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어, 몇 배의 돈을 주더라도 상해 진단서로 끊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이 법원 내에는 다 CC 카메라가 다 있어요. 100%다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제 팔을 잡았는지도 저는 사람은 첫 번째 봤던 사람이 또 그랬으니까 그 사람 알아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법정에 가가지고 그 법원에 가가지고 그날 몇 시, 2시 조금 전이니까 그냥 그것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거고, 저도 뭐, 그래서 엑스레이도 네 군데 찍고, 이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 적어줬고, 여기, 윗부분은 또 뭐, 머슬 쪽, 그러니까, 이 근육 쪽, 근육통도 지금 있고, 그냥 주사를 한 대 맞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항해 진단서는 또 직접 가서 사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다시 가기가 그래서 일단 원본을 의사 그 사인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상해 진단서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제 제가 법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겠는데 어, 김판종 씨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계속 구속 상태였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를 그 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제가 어제 갔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있던 사람,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은 구치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구치소에 어, 그 청원 경찰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간에 그 구치소 그 수감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양쪽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삼심제로 하는데 검찰 쪽에서 검사 쪽에서 쭉 피의사실을 쭉 열거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목은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이 세 가지예요.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피의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들 뭐 제가 기록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안타깝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거기서는
투자를, 돈을 재단이든 재단 쪽으로 돈을 줬다는 거고,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을 또 들어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모집책들, 모집책들한테 돈을 줬다. 뭐, 그런데 사실은 재화도 뭐 언급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판사가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줬다는 게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근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그, 검찰에서 쓰는 내용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이 돈을 그쪽에다 주고 KOK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오늘 제가 다른 피해자 단체 쪽에 이야기를 이렇게, 뭐, 저 같으면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싶어요. 토론을 하자. 근데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 중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영상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 토론 말고는 의미 없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저 변호사도 있네. 변호사까지 다, 뭐, 그, 아, 그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도 국감장에 나왔던 변호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건 좋다 이거요. 다, 뭐, 나와가지고, 저는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하자.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근데, 어, 아까 이야기하다가 빠져버렸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조차도 사실은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현금을 거기 줬어요? 주고 그걸 KOK로 받았어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가, 그거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피의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쯤가 보면은 어느 부분부터는 계속해서 이야기는 뭐 박성준 몇몇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 돈을 자금을 모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금을 모아준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손 쳐도 재단으로 직접 우리가 돈을 뭐 보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몇몇은 돈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대신 스테이킹을 해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예 저는 뭐,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면 저는 그 제일 뒷자리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뭐 팔은 아프고 이렇게 그냥 이 마이크 소리가 그 그래도 좀 들리는데 옆에 뽀시닥뽀시닥 걷고 하면은 막 그게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 눈 감고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얼만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좀 유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 유사수신도 그렇고 방판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방문 판매법에 대해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전화든 뭐 또는 직접 방문을 했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 약관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보험을 이렇게 보험 약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약관 내에 적혀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사기가 아니고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는 약관이라는 거를 하면은 약관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인을 한 적이 없죠. 약관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들으면서는 다 어느 정도, 이러면서, 그리고 피식 혼자 웃으면서 생각을 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하고 있던 거를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뭐,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뭐, 가보면 알겠죠. 뭐, 그거는. 근데 저는 거꾸로, 예를 들어 그쪽에서 다음에 우리 건이 재판이 갔을 때 그 사람들 와가 듣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누구든 들어봐야 돼요. 피해자라면은 그리고 관심이 있고 하다면은 다 들어봐야죠. 근데 거기에서 쭉 이야기한 내용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만큼 이해를 했을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어, 감추고 할 내용도 사실 없었어요. 오늘은 뭐, 증거 관련된 부분은 하지를 않았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 사건 요지에 대한 부분을 쭉 하고 나서, 김판종 씨 피의자, 변호인은 그, 지금 당장 뭘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없고, 이게 2차 공판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걸로 처음에는 어, 이, 2월 며칠로 이야기를 하다가 3월 7일인가로 2차 공판이 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특경법에 해당이 되는 거는, 3명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억 원 좀 넘고 10억 원 정도 되고, 앞에 한 사람이 29억이라 그랬나? 하여튼간에 뭐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원금이 정말 20 몇 억 이렇게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대강기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뭐 원금이라는 부분을 거기에 이제 대강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근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뭐 고레벨들이 많이 챙겨갖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소위 말해서 대감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자산을 뭘 원금으로 볼 거냐 뭐 그렇게 그런 부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그 형량이 가중 처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한 2배 정도 일반 사기에 대해 나머지는 전부 다 사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피의자 측의 신문 그러니까 피의자 측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법원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더라고. 저는 사실 위협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법원에서조차도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갈 때 모든 몸 수색을 그러니까 어, 소지품을 전부 다 내놓고 통과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체크를 해요. 안 그랬으면은 누구 말 맞다나 몽둥이 들고 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여러 사람이 저 혼자 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또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은 적어도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정도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변호사조차도 있는데, 그리고 리더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딴 식이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영상 그들이 반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 법원에서 CC카메라로 찍혀 있는 내용. 자, 일단 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제 기준에서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백업을 해야 돼요. 백업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올 필요 없이 저쪽 그 강남경찰서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그거는 어렵고 이 울산경찰청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확실하게 잘 어, 내용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은 사기 유사수신 방판이에요. 방문 판매법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케어케를 나눠줬냐 뭐 비트 이더를 나눠줬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우리 사실 한 적 없잖아요. 그럼 뭐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그 김판정 쪽에서 그냥 아, 모르고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뭐 거기에 이제 대표 자격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그런 거예요? 그 최고의 레벨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상대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그 피의자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이야기가 되던데, 미디움이 미디움이 메타엠이 미디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수라는 이야기가 플랫폼 운영권 인수인지 전체 자산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인수인지,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 역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4월경에 개혁회가 1달러라고 하면은 50억 개면 50억 달러죠. 그러면 6조 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7조 원 정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비트이더 USDT가 그 당시에 11월 28일 2022년도 그 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제가 3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10분의 1이면 3,700억이고 20분의 1이면은 한 1,400, 1,800, 한 50억 정도 되죠. 1,850억에 개요케가 1달러라고 했을 때 그걸 다 그렇게 가져가면은 한 7조 1,850억 정도가 있어야지 그거를 인수를 하는 거지요. 근데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2020, 그 19년도 2020년도 3,840만 원 매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언론 기사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큰, 뭐, 그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자산을 걸을 만한 그 자금적 뭐라 그랬죠? 자금적으로 그거를 인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사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동아일보, 중앙일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투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운영권 인수예요. 자산 인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KOK의 모든 것들을 인수를 한 게 누구냐?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계약서를 받느냐? 그 다음에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무상 배임의 또 하나의 업무상 배임이죠. 왜냐하면은 가치가 이딴만 거 하늘만큼 큰데 눈꽃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거를 가져갔다. 인수를 했다.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배임은 누구냐? 이 제3자 인원 것들은 아주 공범인 거고 강지원이가 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도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그렇게 인수를 할 수 있을 여력이 아예 없어.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증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뭘 알고 있느냐? 제가 이게 법률적으로도 이놈들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모든 피해자들이 거기가 다 가져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근데 재단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용역 관계인데 얘들이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감안을 하면은 제가 오늘 어,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쭉 열거를 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잘 그, 지금까지 해온 게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니들이 그쪽에서 한 그 결과가 뭐 지금 그 사기 유사수신 그 다음에 방판 이걸로 하면은 방판도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뭐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 거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뭐 배상을 좀 받는다 하면 나는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당신들 다 가져가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를 그렇게 했을 때는 당신들은 명당 그대로 전부 다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업무상 배임에 대한 그 단체 고발자의 대표 고발자이자 그다음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는 딱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일부는 실제로 KOK 자기 지갑에 지금 몇 개가 있고 보상을 몇 개를 받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이 또 어떠했는지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라. 그게 모집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어느 선까지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뭐 피해자를 좀
대변을 해서 하고 있는 한 단체, 다른 단체, 거기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 적어도 제가 오늘 그랬어요. 어, 거기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거를 왜 그 당신들만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에 뭐 거기에서만 하는 이야기고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빠져나가면은 자기 좋은 대로만 그냥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이제 그 토론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 부분에 대해 제가 분명히 제 입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귓구멍이 막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미 제가 전달을 했잖아요. 그럼 저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단체의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마시라고. 근데 오늘 가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기에서 정언을 해야지 정언을 했는데 위정을 했을 때 위정죄를 제가 받는 건데 방청을 하러 간 사람이 방청을 하러 가는 사람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정죄로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정 안에서. 위정죄. 저보고. 그러니까 저것도 무식의 정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식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죽하면은 그 그러니까 가장 그, 그 민주주의에서 시위의 자유도 있고 의사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체적인 자유도 있기 때문에 거기 방청을 하러 가는데 방청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주장을 했던 거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쪽에서 들어보겠다는데 저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오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막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에서 다른 쪽에 소수가 왔다거나 많이 왔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그런 걸로 싸움을 거기서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뭐, 사람을 다수가 집단이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다른 사람도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몇 분 있었지만은 그분들보다는 저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한 거지요. 이게 뭐예요? 저는 사실 쪽팔렸어요. 그리고 참 기가 찼고, 그러니까, 아, 오늘 제가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어, 불편하긴 한데, 근데 분명히 이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제가 그 상태에서 고함을 쳤으니까, 그리고 계속 통증이 있고, 실제로 병원 가서 사진도 엑스레이도 다 찍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 이게 저희 피해자, 우리 쪽 단체의 한 분을 또뭐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법정에 어, 진행 중에 뭐, 인근 경찰서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아, 정말,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뭐, 그냥 기가 찹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거기에 오늘 오셨던 분들, 한번 와가지고 그걸 보셨다 그러면은, 기가 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분들 보고 자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집에 가시라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뭔, 거기에 그걸 들어보는 게 뭐가 문제인데. 제가 구미에서 뭐, 국도로 해가지고 한 3시간 해가지고 거기 갔고, 가가지고 내 차 기름값 떼고, 제가 시간 투자하고, 제 발로 올라가고, 제가 귀만 열고서 들어보겠다는 건데, 왜 거기 그 법정을 그네들이 샀어요? 소유예요? 정말 앞뒤가 이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어요. 소위 말해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게 한 사람을 놓고서 다수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는 그 자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뭐, 위법한 행위를 한 걸로 간주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법정 내기 때문에 그 법원 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나마 거기에 들어갈 때 소지품을 전부 다 검사를 하고 몸수색까지 이 뭐 금속 탐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뭐 그쪽 단체에서 이렇게 나왔는 캡처 내용을 보면은 몽둥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지 않으리라는 그 장담 못 해요. 근데 거기에 법원 직원들도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행위를 해요. 정말 안하무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소위 말하는 진원자 씨, 이행규 씨, 이무호 씨, 뭐 이무호 씨가 제일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 정말 많이 찍었어요. 찍었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요. 무단으로 찍은 거지만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올리세요. 그런데 중간에 커트하지 마시고, 뭐 커트 하든 안 하든 뭐 별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다 올려 놓으세요. 몇 명이 그렇게 뒤에 서가지고 이모 씨 중간에 있고 뭐 몇 명씩 이렇게 계속 촬영하대요. 그거 올려놔 봐 주세요. 제발, 제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좀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그것도 법원 안에서. 그리고 토론 부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토론은 그딴 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냥 뭐, 고함 치듯이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뭐, 한 소리씩 다 하고 있으니, 저는 제가 그 조금 쉬었다가 제대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제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여튼 간에 오늘 그 1차 공판을 보고 왔어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저는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뭐 그다지 저는 어 2차 공판 때 변호인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고 1차 공판에서 이미 그 내용이 이야기가 쭉 되는 걸 다 들어봤기 때문에, 검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도록 제공을 한 쪽이 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창원지법이라고 하는 쪽에 뭐 그 배상을 받게 된 승소를 한 사람이 있는데 좀 조용했으면은 모를까. 근데 뭐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했는 거 뭐 그거를 가지고서 형사 고발도 고소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시면 돼. 뭐 똑같은 사기니까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니까 굳이 추가로 할 필요도 사실은 없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아, 뭐 말로는 290억인가 정도를 배상 금액으로 청구를 했다 그러는가 뭐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뭐, 그 이야기 들은 걸로는 제가 들은 거나 하여튼 간에 1인당 300만 원 뭐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하나의 이미 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선고가 난, 뭐 민사긴 하지만은 배상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근데 그거 300만 원 거기에서 해소를 한 쪽에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아,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하나 나왔어요. 판사가 올 6월 중에 이 사건의 1차 공판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메인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이거와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내용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하던 거는 저희가 하던 대로. 근데 저는 사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내가 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범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옳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저는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피해자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또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는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근데 여전히 저는 마음이 하나도 더더욱 안 바뀐 정도가 아니고 더 확고해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1차 공판을 갔다 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게 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어쨌든 그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그냥 뭐 제가 뭐 말린다고 해가지고 뭐 말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말릴 이유도 없고 다만 내용만은 정확하게 좀 알아라. 저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전달을 해줬을 뿐인데 잘 모르는 내용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랬으면은 거꾸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보면은 그 소수가 특히나 그 소수가 완전히 뭐그 자기들 주장이 뭐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몇몇 이렇게 그 나서 가지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1대1로 그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더 잘할 수 있겠죠. 아니, 토론을 하자는데 공개 토론을 왜 못해요? 저는
소수가 듣는 거를 원치 않는다. 다 듣고 많은 피해자,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 개혁의 피해자들만 거의 대부분이 보지 가해자들도 보겠지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해봐야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그거 뭐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귀로 직접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할 말 다 했죠. 뭐. 일단 오늘 제가 참 기구한 현상을 좀 보고 왔는데 상식적으로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좀 봤다. 그리고 뭐 같이 가셨던 분들도 뭐 별반 그게 돼 가지고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